형태다 보니까 편하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제 라라벨하고 코드 이그나이터를 간단하게 비교할 건데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아까 전에 그렇게 막 그 페이지 하나를 그냥 하나 PHP 파일 하나로 이게 완전히 구성하는 식으로 했더니 막 섞였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섞이니까 헷갈렸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섞이니까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로 들어간 게 이 MVC 패턴이라는 개발 어떤 패턴 중에 이건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건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이제 MVC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 MVC 패턴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모델, 뷰,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 모델이라는 게 예를 들면 데이터 뭔가 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데이터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뷰가 아까 전에 HTML 막 이렇게 만드는 부분 있죠. 이거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HTML이 작성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러가 뭔가 이제 요청을 받았으면 결국은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거를 뷰에다가 적용하고 이런 중간에서 막 잡일을 해줘야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MVC 패턴이라는 게 그냥 어떤 특정 뭐 코드 이그나이터에서만 쓰는 패턴 그런 게 아니고 요 MVC 패턴은 웹 개발 프레임워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는 그 어떤 일반적인 개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영역을 분리해 버린 거지. 영역을 분리해서 뭔가 이제 HTML 들어간 부분에 PHP 막 소스 코드가 막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냥 값만 딱딱 들어가게. 그럼 그 값이나 어떤 로직,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뭐 이렇게 작성해야 될 수 있잖아요. 뭐 계산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다른 부분에서 한 다음에 그 계산이 이미 된 것들. 아, 잠시만요. 이게 또 이제 사무실에 불이 꺼졌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 모델 뷰 컨트롤러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 거죠. 그래갖고 DB에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HTML을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걔네들은 뭔가 짬뽕하는,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 데이터 가져와서 그 뷰 부분에, 이게 HTML 부분에 넘겨주고 뭐 이런 거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 링크인데, 눌러봤어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이 index.php가 아까 전에 제가 작성했던 그런 거라고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작성했던 부분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 안에서 그냥 HTML을 바로 만들어 갖고 이쪽에 이제 예를 들면 아파치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서버가 요청을 받아 갖고 index.php로 딱 넘겨줬는데 그 넘겨줬으면 index.php가 이제 HTML 문서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제로 작성한 거는 여기서 그냥 끝난 거고 코드 이그나이터는 이렇게 구조를 뭔가 이렇게 딱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라우팅 영역이 있고 뭐 보안 영역을 거쳐서 이제 컨트롤러 부분을 따로 이렇게 뭐 폴더로 따로 나눠 놓고 뭐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모델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들 따로, 그리고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어떤 로직, 뭔가 이렇게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쓰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 따로, 그래서 아예 이렇게 역할들을 막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한 페이지만 작성하려고 해도 어차피 얘네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하나를 넣냐, 두 개를 넣냐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뭐냐면 단순히 페이지 하나짜리 만들 때 쓰는 뭐 그런 때 쓰려고 있다기보다는 웹 서비스라는 게 보통 페이지를 여러 개를 갖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좀 더 분업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 뭔가 구조를 쫙 이미 미리 만들어준 거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걸 적용해서 이제 만드는 게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한다면 라라벨은 뭐냐면 이거에서 뭔가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코드 이그나이터보다 지원되는 기능이 많아. 뭔가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켜야 할 규칙을 많이 넣었어요. 뭔가 이 규칙대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코드 이그나이터보다 이제 고수준의 프레임워크인데 예를 들자면 뭐 ORM이라는 어떤 개념도 적용이 됐고요. 이게 이제 ORM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객체, 그러니까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전에 저번에도 네, C3님 그래도 실습 보여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PHP 프레임워크는 처음 들어봐서 진짜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하고 라라벨이 어찌 보면 그냥 대표적인 PHP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ORM이라는 게 이제 라라벨에는 적용됐는데, 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도 이제 객체 지향 뭐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그걸 어떻게 구분했었냐면,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 클래스라는 걸 넣어서 하는 게 이제 뭐 객체 지향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이건 또 설명하자면 되게 길어요. 어떤 개발 방법론인데, 이 어떤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값을 불러올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걸 객체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 지향의 방식을 프로그래밍 쪽 다른 쪽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쪽에서만 쓰다가 이제 데이터를 뭔가 가져오고 어쩌고 하는 부분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코드 이그나이터는 지금 이렇게 ORM 방식으로 이제 안 돼 있겠죠.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식의 뭐 기능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제한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라벨 같은 그 프레임워크는 초기 학습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드는 시간이, 뭔가 하나 페이지 하나 만들어내고 그 웹 서비스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처음에 공부하는 시간이 코드 이그나이터보다는 뭐 오래 걸리는 거죠. 뭔가 알아야 될 게 많으니까. 대신에 그렇게 이제 알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뭐 보통 웹 서비스에서 있을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코드 이그나이터로 할 때보다 훨씬 빠른 거죠. 이 빠르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프로그래밍 할 때 들어가는 어떤 코딩하는 양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지 하나하나 쳐낼 때,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게시판 같은 게 나오고 뭐 어쩌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페이지가 여러 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웹 서비스에. 그런 거 하나하나 만들 때, 예를 들면 라라벨 같은 경우에는 몇 줄 안 넣어도 그냥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건 거죠. 예, 처음에 세팅만 잘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뭔가 큰 규모로 이제 만들고자 한다면 좀 더 고수준의 프레임워크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예외가 적고, 뭔가 예외가 많으면 얘는 이렇게 이미 막 이렇게 이러지 마 저러지 마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되게 빡셀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코드 이그나이터하고 이제 라라벨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케이크 PHP, 뭐 젠드 프레임워크, 뭐 팔콘,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식의 이제 되게 이제 PHP 그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많이 쓰이는 걸로 치면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하고 라라벨 정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그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래 PHP 같은 걸로 뭐 만든 게 뭐 어떤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건 대표적인 순이라기보단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제가 적어본 건데, 일단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 그냥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순철님,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최상의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코드를 짠다더군요. 아, 네. 사실 이것도 지금 뭔가 연구되고 있는 분야기는 해요. 실제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뭐 이런 것들도 연구 자료들도 나오고 있다고는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뭔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없죠. 뭐 되게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어떤 서비스인 거죠. 홈페이지 쉽게 만드는. 그런 거 이제 워드프레스 좀 유명해요. 홈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거나.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비롯한 일반적 형태의 웹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 아닌 거. 예를 들어 지금 어디도 서비스 되지 않고 있는 뭐 이렇게 독특한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 워드프레스 못 쓰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라고 하면 어떤 메인 화면에는 뭐가 나오고 배너 같은 게 나오고 뭐 링크가 있고 그냥 글 쓰는 방명록 같은 게 있고 뭐 회원가입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홈페이지나 웹 서비스 만드는 때 그거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이 워드프레스인데, 이 워드프레스가 이제 PHP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쇼핑몰 쉽게 만들려고 할 때 이제 많이 찾는 게 카페24나 어디 또 무슨 뭐 퍼스트몰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국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쇼핑몰 쉽게 만드는 이런 애들, 카페24 쇼핑몰 센터 같은 거, 쇼핑몰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애들도 다 보면 PHP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PHP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PHP가 이런 쪽으로 되게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PHP 한창 잘 나갈 때 사실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웹이, 웹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뭐 웹 1.0, 2.0, 3.0, 4.0 뭐 이런 거 이제 그 지난 방송 때 한번 했었는데, 기술 트렌드 뭐 이쪽 얘기할 때 했었는데, 이제 웹 2.0 쪽으로 가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뭔가 이 컨텐츠들을 막 만들어내던 시기에,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게시판인 거잖아요. 계속 뭘 써서 올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 전자 게시판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보드 하면서 뭐가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사용하면 게시판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막 오픈해놓고 막 이런 거 있죠. 오픈소스들. 그런 각종 오픈소스들도 상당수가 이제 PHP로 돼 있죠. 상당수가 PHP로 돼 있고, 그리고 미디어 위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위키피디아 뭐 이런 데 검색되잖아요. 이런 어떤 위키피디아고 뭐고 무슨 위키, 뭐 나무 위키, 무슨 위키, 이게 위키들이 있죠. 이 위키들이 결국은 어떤 이제 문서를 또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요 지금 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써서 위키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테드인데 테드 위키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미디어 위키 같은 걸 쓰면은 기본적인 어떤 위키의 형태나 이런 걸 갖추는, 그래서 이렇게 위키 문서를 만들어내는 어떤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미디어 위키나 이런 것도 이제 오픈 소스, 아니 PHP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이게 페이스북이요. 마크, 이거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보면 이 마크 주커버그가 뭐 2주인가 3주인가 뭐 그냥 뭐 잠깐 이렇게 뭐 그 되게 단시간에 확 해갖고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 첫 번째 버전을 이게 금방 만들어냈다. 근데 그게 학교 내에서 이제 되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흐름 타고 하면서 학교에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퍼져 나갔죠. 바이럴을 타면서.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성장한 서비스인데, 이 페이스북 처음에 PHP로 만든 거였어요. 얘기 들어보니 저도 몰랐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페이스북 PHP로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이제 PHP로 만들었다가 이제 PHP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 이제 PHP를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이제 언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 언어라고 이제 만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교체를 했는데, 결국은 그 핵이라는 것도 이 PH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든, 뭐 뭔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불편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걸 개선한 언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교체한 거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PHP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진, 예, 서비스인 거겠죠. 이만큼 사실 PHP가 아무리 뭐 이렇게 단점이 있다 한들 사실 또 그가 갖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웹 서비스의 분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욕만 먹을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단점이라고 욕먹던 부분들은 버전업을 하면서 이제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PH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래밍 방송을 이제 지금 17번, 이제 18번째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프로그래밍 언어 좀 시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처음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제가 아직 이 방송 기술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네, 아무튼 또 다음번에는 또 이제 다른 언어들 중에 좀 이제 좀 유명한 거 중에 하나 이제 골라갖고 이제 또 방송 준비해서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번은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계속 좀 이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